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제31화 이영준 모이세 수사신부입니다. 오늘은 좀 화면도 달라졌죠. 제가 지난주에 카메라를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더 좋은 화질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카메라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진이 참 난해하다, 어렵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고심하시고 열심히 잘 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은 두 분께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30화 댓글 주인공 세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가실까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수도복을 처음 받아 입은 날이 떠오른다. 수도원에서는 이날을 수련시작 예식, 옛날 표현으로 대착복이라고 부른다. 수도회의 정식 형제가 되어 수련소에 들어가는 날 예식을 통해 수도복을 받게 된다. 그날 저녁 난 혼자 성당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였다. 수련받는 1년 동안 새벽 성당문은 내가 열 것이다.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씻고 성당을 향했다. 보통 5시 반의 기상인데 나는 그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기상 찬미,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를 형제들이 답할 때 나는 성당을 향했다. 수련소의 공간이 좁아 수련자 2명이 한 방을 쓰는 터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 형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정말 소리 없이 2층 팀제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세면장을 향해 걷고 씻고 다시 수도복을 입고 성당을 향했다. 그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당을 향하는데 처음 입은 수도복 성의의 끝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추운 겨울임에도 성당을 향하는 발걸음은 힘차기만 했다. 그리고 성당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미사 준비를 위해 제대를 차렸다. 그리고 제대초에 불을 붙이고 성당불을 끄고 혼자 주님 앞에 머물렀다. 하루의 시작. 성당문을 열고 촛불 뒤로 드러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새벽 시간의 소중한 체험, 그 속에서의 느낌은 26년의 시간을 나와 함께 했다. 지금도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를 위한 성당 문을 열기와 제대 준비하기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당의 문을 여는 것, 제대를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소중하다. 그 시간 화려한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머물고 있으면 된다. 때론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으나 그럴수록 더 고요함에 집중하고 그분께 시선을 둔다. 수도 생활이 마치 홀로 길을 나서는 여정 같으나 함께 걷는 것이다.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분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늘 내 곁에 계시지만 그분의 현존을 고요히 느끼는 나에게서 그분께로 향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은 그분을 향한 나의 초대이고 고백이다. 이렇게 그분과 시작하는 하루는 어둠의 빛 속에서도 혼잡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소중한 영혼의 빛이 되어 나를 감싸준다.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시간을 내어보면 어떨까? 그분 앞에 작은 촛불을 밝혀드리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요즘 계속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 이 주제를 발전시켜 컨퍼런스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머릿속에서 매일매일 하던 중이었다. 연구 주제를 써야 동료에게 전해주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연락하여 초대도 해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마음으로 세상 보기 사진을 보는 순간 띵! 파란 빛이었다. 빛이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모이세 신부님은 빛, 의자를 너무 좋아하신다. 나의 연구 주제를 보듯 며칠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지 않았다. 같은 일이 짧은 기간에 반복되다 보니 글을 쓰는 건 무리였나? 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휩싸였다. 연구 주제도 마세상의 글도 매일 메모하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생겼다. 그 동료와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동료는 나의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듯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걸 뜻하는 거구나. 이 신기한 반응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두 번째 띵 소리가 울렸다. 동료에게 잠깐만 이라고 한 후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며 적어 내려갔다. 물론 완성된 글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뒤죽박죽이었던 주제가 정리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마세상의 글도 실마리를 찾아 쓰고 있다.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점을 우리에게서 찾다가 지칠 때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은 우리를 좌절 안에 가두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그 또한 지나가고 또 다른 문제를 대면하고 있다.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에서 나눈 이야기, 또 그 속에서 나눈 마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나에게 없던 아이디어가 상대를 통해 찾아지고 제3자의 시선에선 큰 문제가 아니게 되기도 한다.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파란 불빛이 마치 상대를 돕기 위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른 이들을 돕는 작은 빛으로 발현되기를 기도해본다.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사진 여러분 보시기에 좀 난해하셨나요? 저는 빛하고 의자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맨날 빛이랑 맨날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힘드셨다고 하네요. 사진이 난해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좀 다른 사진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그 빛이 인공의 빛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 태양광,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광도 있지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빛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의 모상,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연도 좋아하지만 인공적으로 막 열심히 만든 거 있죠.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관 아니면 뭐 조각 그런 데 가면요 막 인공적으로 막 정말 예쁘게 배치하는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사진도 제가 그 강반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영접하시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그 빛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간의 노력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빛과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빛이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가지고 너무 감동받은 사진인데 이 두 분은 정말 각자의 이야기를 잘 써주셨어요. 그죠?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란빛의 그 제가 찍었던 작가의 의도는 인공의 빛이었어요. 우리가 뭐 인공적이다, 그다음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고 미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손수 지어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 또 추첨해가지고 선물 드려야 되죠.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서 3분 뽑히셨죠? 3분은 제가 이 3분은 여기 보시면 또 주소 있죠? 주소로 선물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복자방송의 트레이드마크 에코백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건영님은 지난번에 받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아내분 주셔도 되고 아들 주셔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3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40화 때는 더 큰 선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블의 세상 보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동안 기쁨과 사랑으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